첫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게 1월 1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월 24일 밤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날짜를 계산하더라도 1월 25일 밤이면은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26일 아침 동치도록 오후까지도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국공한 상태에서 석방을 안 한 겁니다. 이게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친 게 1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이때 기소를 해서 불법 체포 구금 상태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왜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냐, 많은 분들이 그때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저희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오라고 할 수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으니까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월 3일날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제가 그 수사관들하고 싸웠습니다. 그 1차 체포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알고 보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도 기각이 되는데 체포영장이야 더더욱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장 쇼핑하러 서부지법에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죠? 서부지법에 1차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 이순영 부장판사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죠. 이 사람이 체포영장 어떤 영장 냈습니까? 제가 1차 체포영장을 직접 윤곽근 변호사하고 보면서 세상에 이런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면에다가 딱 2줄짜리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 형사정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하라. 세상에 그 규정이 뭐냐? 군사장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주 처장이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배제해라. 세상에 그런 법률 개폐권을 판사한테 준 적이 없어. 초법적인 영장을 띈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5일 날 2차 체포영장 오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에 제가 체포영장을 또 변호사들하고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규정이 빠져버렸어요. 스스로 서부지법 판사가 잘못된 영장을 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한미 부장판사가 영장을 쳤어요. 그 영장을 보니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사정법 110조 적용을 받아야죠. 군사장 기밀장소, 관저는 군사장 기밀장소 가급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대통령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이 여기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법 위반입니다. 형사정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서 경호 책임자가 여기는 승낙을 불허합니다 하면은 수색 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불법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게 특수주거 침입죄를 범한 겁니다. 범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1월 19일 날 오전 3시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구속영장 쳤을 때 몇 자였습니까? 15자죠. 피의자 윤석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이재명 영장 기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아닙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당 대표는 법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야당 대표보다도 훨씬 더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 한번 따져보십시오. 대통령 관저에 들어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다 감옥에 있습니다. 또 헌재 재판에 와서 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구속 취소에 석방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검찰 30년 이상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이 수사기관 자체에 내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셔서 지금까지 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독가라는 법리 원칙 잘 아시죠?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결과도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독수독가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구속, 취소, 석방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안에 계시는 존경하는 지기영 부장판사님과 판사분들께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중앙지법에 있는 지기영 부장판사님 재판부가 합당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속 취소로 하겠습니다. 구속 취소 감사합니다.